네, 안녕하세요. 도시경찰학 조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국가배상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은 이제 법령 자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안 낮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 조문을 이제 시험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 공부를 위해서, 자, 과연 법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 자, 이런 관점에서 정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지 이제 법 조문 자체의 어떤 복잡성이나 또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목적이죠. 목적은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면서 목적을 한다 했죠. 간단히 보시고. 자, 그 다음 2조 공무원 책임이죠. 자, 이것은 이제 조문의 어떤 거죠. 중요성은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 출제와 관계없이 조문 자체는 잘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거나, 여기까지죠. 그 다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자, 배상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보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이중배상 금지인데 이것은 좀 그죠. 시험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이죠.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 예비군 대원이 되죠. 자, 이중배상 금지가 적용되는 사람은 4명이 있죠. 자, 4명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는, 자, 전투나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중배상 금지는 이중배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로 볼 때는 이것이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그렇죠.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이것을 제한적으로 좁게 봐야, 그죠?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으로 봐야 돼요. 제한적. 그래서 대상 군인, 공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 자, 이 4가지 있죠. 4명에게만 적용되고, 또한 적용된 상황도 전투훈련 등에, 자, 제한됩니다. 자, 다음 계속 보죠. 전사 순직하거나 공사를 입은 경우에, 자, 여기서 끊고,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자, 다른 법령에서, 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입니다.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자, 다시 말해서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구상권도 역시 이런 조문을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죠? 국가나 지자체가 일단 배상을 한 다음에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언제 구상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죠? 요건을 봐둡니다. 자, 그럼 간접적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이죠. 자, 요 외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직접 손해고, 그 외의 손해가 이제 간접 손해인데, 이런 간접 손해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 상당 인과관계. 어쨌든 간접 손해도 배상을 해줍니다. 자, 다음 위자료 배상이죠. 위자료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 피해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2 보면 신체 위해나 그 밖에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자, 등등 해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배상하는지 봐둡니다. 자, 양도는 금지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다만 모든 것이 아니고, 그죠? 생명 신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재산의 침해 있죠. 재산의 침해로 국가 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신체에 대해서는 양도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상세 내용도 설명하려고 하면 할 것이 많은데, 그죠? 자, 그건 기본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어떤 내용이니까 기본 수업 시간에 했던 해설로 대체합니다. 자, 다음 국가배상법 제5조죠. 5조 이것도, 그죠? 조문은 한 번만 꼼꼼히 읽어두면 됩니다. 도로 하천, 이거는 예시고,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 이게 중요하죠.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했죠. 자, 이것이 영주물 책임이죠. 네. 자, 영주물 책임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 공무원의 어떤 고유과실을 따지지 않죠. 그 때문에 이것은 흔히 무과실 책임이다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구상권 적용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자가 따로 있다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방의 어떤 거죠, 설치의 어떤 하자 때문에 홍수가 나서 또 물이 넘쳐가지고 사고가 났죠. 그러면 일단 국가가 배상하고, 누군가 제방 설치를 했겠죠, 그죠? 했는데 그 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자, 제방 설치 공사라는 회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 다음 비용 부담자 책임인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원칙적으로는 뭐 영주물이든 공무원이든 거죠,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 자,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자가 있고 위에 있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죠? 원칙은 일단 설치 관리를 맡은 자가 책임을 지는데, 예외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자, 다음 외국인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 일단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예. 자, 이때 상호 보증에 대해서 아마 기본수에 판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시험이 나오니까 판례까지 같이 정리해 둡니다. 자, 다음 배상심의회인데, 자, 이 배상심의회는 행정법에서는 사실 거의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 유명무실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배상심의죠, 그죠? 이 배상심의 것은 의무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이제 걸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행정법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자, 이것이 그죠? 아주 놀랍게도 경찰 채용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때 채용시험에 나왔던 논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배상심의회는 본부심의가 있고,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둡니다. 물론 하는 일은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해요. 자, 그리고 이런 국가 배상은 이제 특히 군에, 그죠? 자, 그런 경우가 많죠. 군에 의해서, 또는 뭐 미군도 있고, 그죠? 그래요. 그 때문에 국방부의 특별심의회를 둡니다. 자, 기억한다.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국방부의 특별심의위원회. 자, 그리고 각각 그 지역이 있죠. 지역에 지구심의를 둡니다. 그래서 본부심의와 지구심의, 그리고 특별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본부든 특별이든 지구든 거죠,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두지만 지휘권 누구한테 있다?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결정서 송달이죠. 자, 심의회는 배상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한 후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자, 결정서 정본 있죠, 정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자, 이건 송달하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도착하는 게 아니고, 자, 일주일 이내 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송달대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국가배상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시험을 위해서라면 뭐 그렇게 중요한 법은 아니니까, 그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자,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뭐 더 이상 내용도 사실 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국가배상법은 이 법률보다는 차라리, 그죠, 어떤 법령의 내용, 판례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시는 분은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공부해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여기서 국가배상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